기획안 AI한테 맡기고 있고요. 썸네일 제목은 이제 그냥 100% AI한테 맡깁니다. 제가 방금 만들었던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제목이랑 썸네일 안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줍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라는 순서가 있을까요? 여기가 소렌토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 진짜 이쁘죠? 여기 코너를 돌면 야, 해외에서 하는 러닝은 다르다니까. 그냥 뭔가 해외 뽕 차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살아보는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도시가 바뀔 때마다 아침 러닝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비토리아 광장이라는 곳인데 꼭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지, 차오. 오케이, 그렇지. 이제 곧 시칠리아로 떠납니다. 시칠리아가 저도 어딘지 몰랐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탈리아의 제주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마피아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엄청 안정적으로 바뀌었지만 대부 촬영지에 활화산이 있는 곳이래요. 풍경이 미쳤다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러니까 안 가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탐험가의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급하게 비행기를 어제 예매하고 떠납니다. 나폴리에서 시칠리아로 갑니다. 그렇지. 시칠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 숙소를 고른 이유입니다. 와. 그리고 이렇게 눈앞에 오래된 고성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국내에서만 살다가 이제 해외에서 1년 동안 살아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지도 못한 비효율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동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갔죠. 그리고 여기서 적응하고 돌아다니고 익숙해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비효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효율적이든 말든 간에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컨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메시지를 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AI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막 이게 감도 안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AI 컨텐츠 기획 전문가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한테서 어떻게 보면 유료 강의 이상의 그런 노하우들을 진짜 인터뷰에서 빼먹었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건데 이걸 여러분 편집을 최소화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생산성과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가시죠. 저희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위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스몰 브랜딩 혹은 중소기업 대표님이 앞단에 서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들과 내가 경쟁을 아무래도 해야 돼. 난 혼잔데. 아무래도 유일무이한 브랜드는 아직 아니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PD도 끼고 편집자도 끼고 막 다 레버리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맡길 수 있는 부분은 AI에게 좀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텍스트적인 부분들. 저는 유튜브 기획안 AI한테 맡기고 있고요. 썸네일 제목은 이제 그냥 100% AI한테 맡깁니다. 네, 제가 판단만 할 뿐이지 AI가 추천해주는 5개 정도 안에서 그냥 선택만 할 뿐이에요. 다 넘기고 본질적인 어떤 내가 나아가야 할 목적 그리고 나는 어디인가 지금 이 목표들을 깨나가면서 목적을 이루는데 뭔가 좀 노력을 하고 이 문제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막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AI가 전부 다 해준다 막 이런 다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동테크님 같은 경우에는 AI를 크리에이터가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위임 때문이다. 맞아요. 첫 번째 이유고요. 내가 도전하지 못하는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AI라고 생각해요. 가령 저는 글 써본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할 거면 다 대본을 쓰래요. 뭐 대본을 쓰지? 어떻게 쓰지? 이 고민만
한 4개월 하다가 그때 블로그를 시작한 거긴 해요,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 못하고. 네. 근데 AI에게 모든 의도를 전달하고 대본을 쓰기 시작하니까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자체가 무기였잖아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내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더 좋은 거는 이게 에너지가 아껴지니까 더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AI 멘토시잖아요. 네.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좀 툴 3가지가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는 기본 LLM 툴을 하나 이제 주력으로 가져가세요. LLM이라고 하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챗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를 보시는데 이 3개 중에 내가 가장 잘 맞는 거,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 하나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노트북 LM입니다. 이것도 구글 생태계 안에 있는 서비스인데요. 노트북 LM은 학습할 때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만 쫙 넣어주고 그거를 취합해서 영상으로 만든다거나 어떤 팟캐스트로 만든다거나 그리고 PPT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노트북 LM.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노션을 좀 추천드립니다. 노션 AI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는 거는 내가 기존에 쌓았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 이제 학습을 해서 저한테 답변을 줘요. 그러니까 제 핏에 너무 맞는 답변들이 나와요. 노션에 뭐 대본이나 아니면 메모나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노션 AI가 분석해서 뭔가 답변을 준다 이런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대본 같은 것들이 다 학습이 되어 있어서 제가 기획안만 던져주면 50% 60% 되는 대본이 쭉 나와요. 그러면 제가 컨텐츠를 이제 기획할 때 어떻게 좀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기능은 이 챗GPT나 제미나이에 있는 이 심층 리서치 기능입니다. 제미나이에도 보면은 도구에 지금 딥 리서치라고 있어요. 네. 이게 내가 뭔가 하나를 던져주면 주제를 깊게 검색해서 정보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저는 뭔가 이제 최신 어떤 트렌드를 따라갈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클링 AI라는 영상 만들어주는 AI 툴이 거의 일주일 동안 폭풍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가져와. 요 이제 심층 리서치 기능을 써서 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제 영어로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한테 쭉 가져옵니다. 아. 네, 이게 다 업데이트 이렇게 됐다. 네. 저는 이제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한글로 한번 끝이 없죠. 네. 이제 한글로 한번 바꿔달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줘요. 음. 저는 사실 학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한번 읽어보긴 합니다. 읽으면서 뭐 이런 거 흥미롭다 하는 부분들을 쭉 적어놔요. 그리고 그걸 이제 컨텐츠에 녹이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소식을 공유를 해야 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정보를 리서치하는데 압도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겠네요. 압도적으로 줄여줄 수 있고 저는 정보 전달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내 관점이나 어떤 내 생각을 얘기하는 채널들도 대가들의 생각과 비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딥 리서치에서 네. 내가 스티브 잡스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 그럼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어떤 발언이나 그의 마인드셋에 대한 정보를 모두 찾아와줘. 라고 해요. 어떻게 적어야 돼요? 스티브 잡스의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 정보를 모두 가져와줘. 뭐 이렇게 그냥 적으면 돼요. 딥 리서치로. 네, 딥 리서치로. 심층 리서치. 심층. 네. 적어서 엔터를 누르면 그의 정보가 쭉 가져올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내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스티브 잡스의 마인드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어때? 그의 관점과 내 관점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 내가 적은 어떤 대본이나 기획안을 넣어주면은 네.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스티브 잡스가 돼서 내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고 뭔가 비교를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콘텐츠가 더 풍부해질 거예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내가 쓰는 글이 영상이 되고 그 영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표현이나 아니 방식이나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뭔가 새로운 인풋을 효율적으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컨텐츠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썸네일과 제목도 100% 맡겨버린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거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고민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구독자분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동준 프롬프트 모음집이라고 해서 아. 뭐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썸네일 제목 프롬프트 이제 들어가면은 네.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아, 이거 네. 그냥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걸 콘텐츠로 만들고 싶어. 제가 방금 만들었던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네. 제목이랑 썸네일 안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줍니다. 근데 저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가지고 너 타겟 시청자가 누군데?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뭔데? 대본 있어? 대본 있으면 넣어줘.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들 넣어주면은 제목과 썸네일이 나와요. 아, 대박이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디벨롭 해서 요거는 완전 얘한테 맡기는 편입니다. 그 학습할 때 가장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니 노션 같은 건데 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여기 이제 소스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령 내가 커밍소님 컨텐츠를 보고 이게 너무 좋았어. 한 10개만 여기 넣어 놓는 거죠. 좋았던 컨텐츠를 아예 링크를. 네. 네. 그리고 이 10개의 컨텐츠를 학습한 AI와 그냥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내 고민도 물어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사실 진짜 매력적인 거는 그 10개의 컨텐츠가 쌓이잖아요. 네. 쌓이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I 오디오 오버뷰, 뭐 동영상 개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이걸 누르면 오디오, 팟캐스트로 만들어져요. 음. 그래서 두 명이 나와서 이 10개의 컨텐츠에 대해서 대화를 진행합니다. 그 10개 컨텐츠 안에 들어갔던 그 내용을 토대로 둘이 대화를 한다고요? 응축해서. 한번 예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시면 이제 바이럴 쇼츠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쭉 넣어놨어요. 해외 영상들을 넣어놓은 맞아요. 거고요. 해외 영상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렇게 오디오 뷰를 만들어놨거든요.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어놨는데 네. 이걸 한번 간단하게 재생해보면 네. 유튜브 쇼츠 바이럴 전략에 대한 건데요.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아이잭 칼러웨이 정말 성공한 분들의 경험이 잔뜩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유튜브 영상 소스를 입력을 해서 얘가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둘이서 한다라는 거죠. 직장인이라면 그냥 이거 귀에 꽂고 지하철에 타고 그냥 학습하면서 가면 돼요. 내가 텍스트로 볼 때는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대화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또 허들이 낮아지니까. 완전히요. 또 여기서 요약도 가능하지 않아요? 요약도 가능하죠. 뭐 요약해줘라고 하면 다 되고 노션 AI는 이제 이 우측에 네. 동그란 애 저 고추는 뭐예요? 꾸밀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요? 꾸밀 수 좀 있는 취향이 좀. 이제 좀 나한테 좀 매운 답변을 해달라. 네, 현실적으로 채팅을 나눴던 걸 좀 찾아볼게요. 내가 완성한 뭐 대본들을 토대로 내가 입력해주는 콘텐츠 기획안을 풀 대본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혹은 뭐 10분짜리 대본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기획안에 뭐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획안이랍시고 그냥 얘기를 했던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을 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조회수 3, 4만 이상 나왔으면 좋겠고 썸네일 클릭률도 뭐 10%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 물론 이걸 지켜주진 않죠. 근데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주게 되면은 키워드나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주고요. 이게 이제 기획안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까 제미나이에서 뽑았던 거네요. 챗GPT에서 기획안을 뽑아서 여기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오프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획안은 썸네일을 못 만드는 분들을 AI를 통해서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 도와드리고 싶다의 어떤 기획안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오프닝, 죄책감 제거라고 하면서 썸네일 못 만드는 이유? 재능도 센스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본을 줍니다. 근데 이게 50, 60% 단계여가지고 완성도가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저만의 언어로 한 번 더 바꿔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썸네일 못 만드는 이유 재능이 없어서도 센스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못 쓰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대본을 쭉 구성해서 컨텐츠를 촬영합니다. 야, 대박이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소재를 찾았어요. 컨텐츠 소재. 그러면 뭐 제미나이에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좀 초보자분들이 딱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라는 순서가 있을까요?
나만의 순서를 좀 만들어가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그럼 동테크님의 순서를 알려주시면은 그럼요. 참고가 가능하시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소재를 찾았다. 네. 이게 뭐 이제 클링 AI다. 소재를 찾았다면 여러분이 이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딥 리서치, 심층 리서치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쭉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보를 가져와 달라고 할 때 각종 SNS 그리고 기간은 몇 주 안에 자료를 모두 찾아줘.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넣어주면 좋아요. 정보를 쭉 찾아와 줬다면 이제 제 의도를 말해야 됩니다. 어쨌든 재료가 모였으면 이 재료로 뭘 만들 건지. 그쵸. 그래서 의도에는 뭐가 담기면 좋냐면요. 첫 번째, 내가 누군지. 두 번째, 이 컨텐츠가 누가 필요한지. 세 번째, 이 컨텐츠가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네 번째, 내가 이 컨텐츠에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뭔지. 예를 들면 커밍소님 같은 경우는 내 어떤 인사이트 파티를 연다는 걸 알리고 싶어. 내 전자책을 판매해보고 싶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부족한 거. 나는 기획이 부족하고 대본 구성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너가 도와줘야 돼. 아, 그것까지 말해야 되는구나. 다 말해야 돼요. 아니면 얘가 제 수준을 몰라요. 이것들을 이제 쭉 말해주게 되면은 뭐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뭐 제목도 말해주고 인트로를 이렇게 가져가라. 그리고 뭐 무엇이 업데이트 됐는가 요약 설명을 같이 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읽어보고 뭔가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그냥 다 복사해서 네. 아까 그 노션 있죠. 네. 노션에 가서 넣어주는 거죠. 아. 야, 지금까지 내가 쓴 대본들 분석해서 내가 기획안 하나 넣어줄 테니까 콘텐츠 제작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콘텐츠 대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26년에 유튜브 트렌드 해외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딥 리서치를 통해서 뽑아내고 그 다음 난 누구고 난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타겟들은 누구고 이 타겟들은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녹인 다음에 그 기획안을 뽑아서 노션 AI에 붙이면서 내 컨텐츠들 중에서 반응도가 높았던 컨텐츠 10가지를 줄게. 이걸 분석해서 이 내용을 이 대본 구조에 맞게 넣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반응도가 높았던 어떤 컨텐츠들이 노션에 이미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아,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 기반으로 내가 찝어준 거 있잖아. 그거 기반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줘.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본들을 바탕으로 또 제미나이한테 가서 나는 썸네일과 제목을 좀 너한테 추천을 받고 싶어.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기획은 제미나이가 아주 맛있게 해주니까 제미나이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꿀팁이다. 근데 이제 의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커밍소님은 아시잖아요. 내 타겟의 문제가 뭔지. 되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찾아야 되는 그 필요성은 있어요. 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브랜드 기획 자체가 됐을 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데 그게 명확해진 다음에 활용하는 게 이 도구인 거고. 맞아요. 너무 이렇게 좋다. 세 가지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AI를 처음 사용하실 때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올 거예요. 그 경우 AI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제 문제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AI가 당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알고 있으면 더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마세요. 이렇게 작성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 프롬프트를 잘 써야지 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내가 기존에 했던 창의적인 생각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쓰는 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냥- 오히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 네. 제미나이에도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아, 마이크를 켜고 내 의도를 그냥 다 전달해 주세요. 막 버벅여도 되고. 다 버벅여도 돼요. 막 두 번, 세 번 말해도 돼요. 얘가 다 듣고 알아서 제 문제점들을 막 정의해주고 정리해주고 솔루션을 줍니다. 맞아, 이게 프롬프트 작성하는 것도 막 AI 막 그런 컨텐츠들 보면은 어떻게 딱딱딱딱딱 놔둬야 되고 어떻게 알아듣게 해야 되고 두 갈식으로 써야 되고 막 명료하게 써야 되고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 사실. 맞아요. 근데 AI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척하면 척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의도를 모두 전달하고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여러분들의 맞는 답변이 나온다. 지금 보시면 되게 이제 잘 따라가죠. 네. 그 어떤 자막을 잘 쳐줘요. 그 음성 인식 기능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100% 추천드리고 이 방법을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도 되게 다 만족해 하세요. 사실 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난 저거 알면은 100% 자동화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완벽 100% 자동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저도 이런 환상이 어떻게 보면 AI를 배운다라고 생각했을 때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자동화라는 가치를 저는 정말 좋아해요. 비효율을 자동화로 해결하고 싶은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근데 핵심은 그냥 생산성 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동화가 이 사람의 제로에서 1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딸깍해서 뭐 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방법은 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은 경쟁력이 이미 없어진 방법일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히 여러분께서 뭔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리서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리서치하는 시간에 내가 8시간 걸려. 그걸 자동화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임을 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 되는 거야. 이 사장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우리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게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상품을 기획해야 되니까 이 리서치를 한번 해와봐. 부하 직원한테 시키는 거를 AI한테 시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편하겠네요. 네, 완전 본질이신데요. 감사합니다. AI 같이. 근데 AI를 진짜 저도 진짜 많이 배우긴 해야 돼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컨텐츠 외적으로는 저는 정말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계약 내용 세세하게 해주고, 저는 팀퍼스널 메이커스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디벨롭 할 때도 그 친구가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 어떤 프로그램이 덜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시도를 했는데 덕분에 많은 도움도 얻었고, 근데 컨텐츠 쪽에서는 아직 조금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커밍손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커뮤니티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컨설팅을 받겠죠. 근데 이제는 AI한테 뭐가 필요해?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더 있으면 좋을까? 물어보면 답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맞아. 정의할 수 있으면 내가 시도해보지 못한 영역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화의 가치도 정말 좋지만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이 에이 그래도 컨텐츠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동테크님은 그런 분들 많이 멘토링 해주셨을 거고, 그러면은 좀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커밍스톤님에게 모이는 사람들 혹은 또 저한테 모이는 사람들이 좀 정도를 걷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성장을 같이 하고 뭔가 컨텐츠 능력도 내가 키우면서 나아가야지 뭐 이런 생각. 서사도 쌓으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덜어내고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를 디벨롭 하는 데만 좀 사용을 한다. 혹은 저 같으면 처음에는 이 협찬 받을 때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처음에 협찬 비용을 $300 받았어요. 거의 한 40만 원, 45만 원 정도. 너무 기뻤죠. 네. $300? 이게 내 수익이라고 처음? 너무 기뻐서 했는데 제가 챗GPT한테 나 $300 받았는데 맞아? 라고 하니까 아니, 너 동테크 채널 지금 $1,000 이상 불러도 돼. 그런 것까지 해준다고요? 네, 그래서 $1,000 내가 과연 100만 원 이상 벌 가치가 있을까? 있어. 해봐. 해서 $1,000 불렀더니 됐어요. 근데 저 여기서 전 챗GPT를 주로 쓰다 보니까 챗GPT의 별명 중에 하나가 칭찬봇이잖아요. 아유, 야, 너 돼. 너 할 수 있어. 야, 너 최고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좀 어떻게 그런 구분을 해야 될까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비판해줘. 이 명령을 달고 사세요. 걔가 답변을 주잖아요. 네. 지금 너 답변에 대해서 크리틱해줘. 뭐 비판해줘. 라고 말을 하면 자기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열을 해요. 그러면 그 반대 의견도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답변, 그 반대 답변, 이걸 둘 다 읽어보고 내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다.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겠구나. 무조건. 그래서 AI를 쓰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쓰다 보면 늘어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저는 칼질에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양파 써는 칼질을 5시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도 베이고 눈도 엄청 맵고 근데 그 과정에서 노하우가 쌓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칼질 잘하고 싶어서 5성급 호텔 셰프의 칼질을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칼을 잡았을 땐 완전 다른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AI 어떤 뭐 정보를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컨텐츠에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AI로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동테크님이 동테크라는 브랜드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어떤 건지가 궁금해요.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질투나고 부럽고 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 보면 이제 되게 또렷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희망을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송기령 작가님이나 이제 세바시에 나오시는 분들 있죠. 저도 몇 년 후에는 이런 좀 세바시에 나와서 좋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 AI 시대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분들의 불안감을 내가 해소해드리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새로운 영향력을 끼치는데 나도 기여하자. 그러면 몇 년 뒤에 나도 그런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상상들을 좀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AI라는 그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면서 이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다 맞아요.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AI를 여러분들의 컨텐츠와 브랜딩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서 좀 길게 편집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와 동테크님께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칠리아에서 2주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배우는 것들, 감정, 깨달은 것들 모두 다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내 삶에서 주도권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싶은 여러분들 역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돼요. 분명히.